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과정이에요, 그렇죠? 이번 이제 과정은 기출 변형 문제풀이 과정입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가볍게 내용을 이제 소개하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과정이 새로 시작되면 OT 형태로 그것에 관한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하는데, 기출 변형 문제풀이 과정, 그러니까 과정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명을 기출 변형 문제풀이 과정 이렇게 같이 선생님들하고 회사하고 같이 명명을 했는데요. 교재는 기출 변형 문제집은 아니고 기출 응용 예상 문제집이다 보니까 조금 혼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출 변형 문제풀이 과정은 총 8주, 강수는 부동산학개론 4강 기준이기 때문에 한 번 할 때마다 8번 32강으로 진행이 되고요. 부동산학개론의 이론은 합격서, 그리고 문제집은 기출 응용 예상 문제집,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론을 부족한 걸 보완하시고, 그다음에 문제를 보다 좀 더 잘 이렇게 풀 수 있도록 문제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때 문제풀이 적용력이란 어떤 거냐면,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 문제를 표현하는 방식의 한글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갑이란 사람이 똑같은 문제지만 그걸 글자로 표현하는 방식의 문제가 있다 합시다. 갑이란 사람이, 그런데 그 문제는 풀었어요. 답을 3번으로 정답을 풀었어요. 근데 을이란 사람이 똑같은 문제를 냈는데 글자 표현 방식이 다르겠죠? 그런데 이때는 정답을 이 사람이 3번으로 하지 않고 4번으로 했어요. 병이란 사람이 똑같은 문제를 냈는데 문제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죠? 이번엔 2번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는 게 아니에요. 같은 문제의 표현 방식을 달리 하더라도 언제나 같은 정답을 체킹하는 것, 그게 아는 거예요. 그게 뭐죠? 출제자는 여러 사람들이 출제하는데 그 출제의 방식에 우리가 언제나 같은 정답을 체킹하도록 하는 것, 이게 문제풀이 적응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도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정답을 맞추도록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맞추고 한 번은 틀리고,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그걸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출 문제만 다루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나오면 맞춰. 근데 달리 나오면 못 맞추는, 이게 문제풀이 적응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기출 문제만 해도 된다 이렇게 자꾸 말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쌤들하고 고민을 한 거야. 그러면 과정을 한번 기출 문제를 더 하지. 그래서 기출 응용 예상 문제집에 응용에 관한 측면은 좀 빼고 기출 문제 자체를 좀 변형하는, 말 표현을 살짝 바꾸거나 아니면 숫자를 바꾸거나 아니면 번호를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살짝 변형한 문제집을, 그러니까 원래 기출 응용 예상 문제집은 책도 두껍고 응용 문제도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 걸 다 뺐고 기출 문제를 연습하는 그런 문제집으로 변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재의 문제집의 명칭을 해마다 명칭을 바꾼다든가 하는 거는 원래 안 좋대요. 그래서 그거는 유지하되 과정을 기출 변형 과정, 기출 문제 변형, 기출 문제 변형, 그 문제풀이를 통해서 문제풀이 능력을 향상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다음에 전통적인 기출 문제를 벗어난 다른 문제들은 동형 모의고사 과정이 있으니까 그때 좀 더 많이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기출 문제 정도의 내용들을 확실하게 정리하면 일단 확실하게 합격점을 우리가 득점하고 가는 거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정을 한번 보시면 이게 2025년 정규 커리큘럼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우리는 이때부터 시작했다 치면 기초 이론을 통해서 베이스 공부하기 위한 기본적인 걸 쌓고, 기본 이론을 통해서 이론 정리를 했던 거죠. 그리고 기출 문제를 다시 한번 이론 정리와 함께 다뤘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완벽하게 소화가 되지 않았으니 기출 변형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한 번 더 기출문제 정도의 문제풀이 능력을 함양하고 문제풀이 능력을 키워나가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과정이 6절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걸 되게 잘하신 분들은 한 번 더 다룸으로써 굳히게 하는 거고, 이때 조금 부족했던 분들은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이게 만회할 수 있는 과정이에요. 여기서부터 만회할 수 있는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까지 그냥 화이팅, 여러분들한테만 그렇게 말하지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았어요 뭐 이런 말은 안 해요. 아셨죠?
지금부터라도 2차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런 말 잘 안 해요. 그냥 화이팅 이렇게만 해요. 이때는 만회할 수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한 걸 만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말하지만 지나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제는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내일은 오지 않았고, 그리고 오늘 나는 집중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충실하게 가자. 나머지는 거의 이제 마지막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카운트다운 하는 그런 단계니까요. 그래서부터 이제 뭐 날짜를 세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니까 이때 충실하게 잘 하자. 100일 이하로 떨어지는 과정이거든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강의를 듣고 복습할 때 잘 모르는 문제는 꼭 강의를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합격서를 노트처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론은 그냥 그 정도만 하겠다는 마음이죠. 또한 문제 유형을 정확하게 익혀서 모의고사에 그런 유형이 나왔다면 틀리지 않도록. 기출변형 문제집을 다뤘거든요. 근데 다른 셈이 그걸 기준으로 살짝 변형해서 모의고사를 냈어요. 그럼 안 틀려야 돼요. 근데 이걸 연습했는데 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동일 유형의 문제는 다시는 틀리지 않도록 연습하실 것. 그 다음에 예습은 강의 계획서에 따라서 다 풀지 마시고, 난도가 있으니까 난이도 표시를 보시고 상은 풀지 마시고 시간 낭비니까 중과 하 정도의 문제만 미리 쭉 풀어보세요. 이때 풀어보시고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답을 맞춰본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좋아요. 근데 답을 맞춰보는데 해설을 읽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집의 경우는 사실상 지금 이 방식이 좋긴 해요. 문제가 바로 있고 밑에 해설이 없는 방식. 뒤쪽에 넣죠. 이걸 좋아하는, 사실 이게 좋은데 이걸 좋아하는 사람보다 안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거 뒤로 봐야 되니까. 근데 이 방식이 바람직하니까 그 다음에 나왔던 생각이 뭐다? 뒤를 이렇게 출판해서는 이걸 분리해가지고 정답을 짠 하고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시라는 건데, 문제 풀고 답 보고 문제 풀고 답 볼 거라면 아무 문제풀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습은 하지 마세요. 그냥 풀어보고 답 체킹 정도까지만. 아셨죠? 절대로 예습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가볍게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강의를 통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복습을 보다 철저히 하십시오. 다만 복습을 철저히 할 때도 복습 시간도 2시간 내지 3시간이 넘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애쓰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셔야 됩니다. 계산이 부족하면 계산 부분을 보완하신다든가, 나는 파트가 달라도 투자론이 좀 약하다 그러면 그 부분을 보완하신다든가. 보완하시는 방법은 교재를 통해 보완하셔도 되고 강의를 통해 보완하셔도 됩니다. 그러시면 우리는 이제 합격의 과정까지 나는 그런 것만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시면 여러분은 합격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오늘 마지막에, 언제나 제가 항상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말하는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합격을 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